못 참고 이 사단을 만들어! 수술실 침대 위 방금 제왕절개를 마친 여자가 옆구리를 맞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집구석에 누워만 있는 애가 고작 그것도 못해! 마취가 채 풀리지 않은 몸, 배에는 아직 붕대가 감긴 상태였습니다. 가방이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퍽! 50대 후반의 여자 명숙이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방금 애 낳았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명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죠. 민욱, 지연의 남편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엄마 말에 토를 달아! 쾅! 민욱의 발이 침대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맞나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속삭였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의 VIP 이사가 바로 민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침대 위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째, 배는 불러올 대로 불러와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 만나는 게 정말 기대돼. 지연이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일어나려 하자 명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앉아있어. 일어나지 말고. 명숙은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오늘 점술가한테 다녀왔어. 네. 애 낳을 날짜 잡았어. 다음 달 15살 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정일은 이번 달 20일인데요. 명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점술가가 그러는데 다음 달 15살 날 태어나야 애 사주가 좋대. 부자들 팔자래. 지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뭐?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도 애 낳아봤어. 마음만 먹으면 참을 수 있다고. 어머니, 내 손주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해. 지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명숙의 성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죠.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저녁 7시. 민욱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어서 와. 지연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응. 저녁은? 지금 차리고 있어. 식탁에 앉은 민욱에게 명숙이 말했습니다. 민욱아, 나 오늘 점 봤어. 애 낳을 날짜. 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다음 달 15살 날에 나와야 한대. 그래야 손주가 잘 산대. 민욱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민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왜 저러는 거야?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욱이 코를 골았습니다. 이상한 집안에 시집왔어.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다. 친정아버지 동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딸을 다정하게 대해주던 아버지였습니다.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틀 후 새벽 4시 지연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진통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지연이 민욱을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민욱이 눈을 비볐습니다. 나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응, 진통이 온 것 같아. 민욱이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정일까지 아직 사흘 남았잖아. 그래도, 정말 아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새벽부터? 어머니, 지연이가 배 아프다는데요. 명숙이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뭐, 벌써? 네.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예정일도 아닌데 무슨 병원이야?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진통이 오면 가야죠. 나도 애 낳아봤어. 그냥 참고 있으면 돼. 어머니, 민우가, 너도 그냥 자. 과민 반응이야. 명숙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병원 가자. 민욱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잖아. 뭐, 조금만 참아보자. 아침 되면 어머니랑 같이 가고. 민욱이 다시 눕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진짜?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죠. 옆에서 민욱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야 해. 지연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배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신음을 삼키며 옷장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지갑과 핸드폰을 확인했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안 깨어나길. 지연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파고들었죠. 택시. 지연이 도로변으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 택시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진통이 밀려왔죠. 지연은 전봇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기야, 조금만 기다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섰죠. 아가씨, 괜찮아요? 50대 택시 기사가 급히 내려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저 병원 가야 해요. 어서 타요. 산부인과 어디예요? 시립병원이요. 택시 기사는 지연을 뒷좌석에 태우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바로 달려드릴게요. 기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족보다 더 따뜻하네. 택시는 새벽 도로를 빠르게 달렸죠. 아가씨, 혹시 보호자는요? 없어요. 네. 혼자 오신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15분 후, 택시가 시립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휠체어 있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사가 급히 내려 병원 직원을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끌고 나왔죠. 산모분이시죠? 어서 타세요. 지연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네려 하자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산모가 무슨 돈이에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응급실 안.
의사가 급히 지연을 진찰했습니다. 지금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어요.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네. 제왕절개 준비. 빨리.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옮겨졌죠. 마취 주사가 들어갔습니다. 산모분, 긴장 풀고 숨만 쉬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연의 의식이 흐려졌죠. 얼마나 지났을까?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작은 아기가 보였죠. 제 아기. 간호사가 아기를 지연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야. 아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자. 회복실로 옮겨진 지연.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보호자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저 연락 안 했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산후조리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욱에게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있어. 아기 낳았어. 전송.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민욱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시립병원 3층 산부인과. 뭐, 너 혼자 갔어? 진통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한테 말했어? 아니, 다들 자고 있어서. 미쳤어? 지금 당장 있어. 간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오는구나.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30분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어머니, 내가 분명히 다음 달 15째 날이라고 했잖아. 명숙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죄송하지만 산모가 쉬어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뭐? 명숙이 간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나가 있어요. 간호사가 나가자 명숙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어머니, 저 진통이 와서. 닥쳐. 퍽. 명숙의 가방이 지연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방금 수술한 부위였습니다. 내가 정해준 날에 나와야 애가 잘 산다니까. 가방이 다시 내려왔죠. 퍽! 지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욱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지연이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민욱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해. 쾅! 민욱의 발이 침대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지연의 몸이 흔들렸죠. 으아, 너 때문에 엄마가 나까지 닥달하잖아. 민욱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이 병원의 VIP 이사가 바로 민욱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침대 위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아빠. 친정아버지 동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줘.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욱과 명숙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산모분 괜찮으세요? 밤 근무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컵을 놓고 나갔죠.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아빠, 손가락이 멈췄죠. 전화, 할까? 하지만 선뜻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 하지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어? 네, 어머니. 오늘 퇴원해. 네. 의사 선생님이 사흘은 있어야 한다고. 돈 아깝잖아. 집에서 쉬면 되지. 명숙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배가 너무 아팠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빨리빨리 해. 시간 없어.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은 택시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욱은 출근한 상태였죠. 방 들어가서 쉬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죠. 아기는 어디? 신생아실에 맡겨둔 아기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언제 데려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늘은 내가 쉬어야지. 명숙이 문을 닫고 나갔죠.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이틀 후, 지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계속 잔소리를 했죠. 젖 왜 그렇게 줘? 너무 자주 주면 버릇 나빠. 어머니, 아기가 우는데요. 울면 그냥 놔둬. 스스로 그쳐. 지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지연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명숙은 귀마개를 하고 잤습니다. 민욱은 아예 서재에서 잤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덧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벌써 또? 명숙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참아, 약 사다 줄게. 명숙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추워.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몸이 떨렸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열나는 것 같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내일 봐. 지금 회식 중. 지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빠, 다시 아버지가 떠올랐죠. 연락 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스스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죠. 산모분, 이거 감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당장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은 안 되는데요. 이러다 폐혈증 오면 어쩌려고요? 의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았죠. 일단 치료만 해주세요.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 명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와? 병원 다녀왔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감염이래요.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난대요. 돈만 쓰네.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지연은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해야겠어. 그날 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지연아? 무슨 일이야? 아빠, 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아빠,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동철이 깊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다 말해봐. 아빠, 지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당일의 폭력,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무관심, 병원에서의 굴욕, 모든 것을 말했죠. 동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갈게. 당장.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다려. 알겠지? 응. 지연아, 이제 아빠가 나설 차례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꼭 쥐었죠.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온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 동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아버지 동철입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아, 사돈어른. 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딸 좀 봐야겠습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명숙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죠. 동철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방이 어디입니까? 저기. 명숙이 방을 가리켰습니다. 동철은 방문을 열었죠. 아빠. 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누워 있어. 동철이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왔구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동철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안색, 움푹 들어간 눈, 수척한 볼. 얼마나 고생했니?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미안하지. 동철이 딸의 손을 꼭 쥐었죠. 그때 명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워낙 지연이가 약해서. 동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선을요? 네, 병원도 보내고 약도 사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하고 이틀 만에 퇴원시키는 게 최선입니까? 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굳었죠. 그게 본인이 괜찮다고. 거짓말 마십시오. 동철이 일어섰습니다. 지연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뭘 들으셨는데요? 명숙이 당황했습니다. 산모를 폭행한 것. 그것도 수술 직후에. 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아,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가방을 내려놨는데. 가방으로 2번 내리치셨죠. 수술 부위를.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돈어른, 그게 아니라. 그리고 사위분도 발로 차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민욱이가 그럴 리가. 병원 CCTV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동철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말문이 막혔죠. 사돈어른. 지연이 잠깐 데려가겠습니다. 네.
산후조리 제대로 시켜야죠. 여기선 불가능해 보이니까 동철이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잠깐만요. 아기는 어쩌고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아기도 데려갑니다. 안 돼요. 제 손주예요. 손주라면 제대로 돌보셨어야죠. 동철은 신생아 침대로 가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사돈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명숙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십시오. 동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명숙은 그 눈빛에 주춤 물러났습니다. 지연아, 갈 수 있겠니? 응, 아빠.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철은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딸을 부축했습니다. 저 민욱이한테 전화할 거예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시죠. 동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명숙이 전화를 걸었죠. 민욱아, 지금 당장 집에 와. 내 장인이 지연이 데려간다. 전화기 너머로 민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와서 막아. 동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아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동철의 차에 지연과 아기를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욱의 차가 급히 들어왔죠.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민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인어른,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위분, 대화는 나중에 합시다. 안 됩니다. 제 아내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내입니까? 동철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에서 발로 찬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민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경찰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부를까요? 동철의 말에 민욱은 입을 다물었죠. 일주일 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들 해보십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민욱과 명숙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아빠, 고마워.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아빠 집에서 푹 쉬어.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 깔끔한 아파트였죠. 여기가 아빠 집이야. 넓진 않지만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야. 동철이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방은 저기야. 아기 침대도 준비해뒀어. 아빠, 언제? 어제 전화 받고 바로 샀지.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죠. 울지 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동철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근데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동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사실은 응? 아빠 예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일했었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기업 회계 검사하는 부서였지. 그럼 시댁회사 말이야.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구나. 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아빠, 내가 당한 일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차분하지만 단호한, 온화하지만 냉정한.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동철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 동철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그리고 시댁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대성건설. 재무제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동철의 눈이 빠르게 숫자들을 훑었죠. 이상한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거래네요. 뭔가 이상해. 동철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동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냉소에 가까운 미소였죠. 내 딸을 건드린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죠. 동철은 매일 딸과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빠, 내가 할게. 아니야. 넌 쉬어. 아빠가 다 할게. 동철은 아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빠,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하지만 동철의 밤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잠들면 서재로 들어갔죠. 노트북 화면에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의심거래처, 불법 자금 세탁 추정건, 동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역시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대성건설의 해외 거래 내역이었죠. 이 회사는 실체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야. 동철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아, 동철 선배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나?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하나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성건설이라고 알아? 대성건설요? 중견건설사죠? 그 회사 해외 거래처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배님, 혹시 뭔가 있으신 겁니까? 개인적인 일이야. 도움 좀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게요. 고맙네. 동철은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명숙, 민우,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밝혀내겠어. 사흘 후, 동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김 과장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래처들.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 맞습니다. 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확실한가? 네.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거래 규모는 지난 3년간 대략 200억 정도 됩니다. 동철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00억? 선배님, 이거 정말 큰 건데요? 혹시? 고맙네. 이 정보 정말 큰 도움 됐어.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 정도 규모면. 알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동철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200억? 상상 이상이네. 그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거래 시기, 금액, 거래처 명단, 자금 흐름,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동철은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거실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동철이 다가왔죠. 응, 아빠. 아빠가 오늘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 가는데? 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 만나러. 지연의 손이 멈췄죠. 기자? 응. 시댁 일 때문에. 아빠, 정말 괜찮아? 그냥 이대로. 안 돼. 동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리고 동철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다른 며느리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 막아야 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믿어도 되지? 응. 아빠,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오후 2시, 동철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앉았죠. 동철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박 기자, 잘 지냈나? 네. 그런데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박 기자는 유명 경제신문의 탐사보도팀 기자였습니다. 동철과는 예전에 여러 번 함께 일한 적이 있었죠. 박 기자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동철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대성건설 불법 거래네요. 박 기자의 눈빛이 변했죠. 대성건설요? 그 중견건설사? 맞아. 지난 3년간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한 내역이야.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200억. 박 기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200억이요? 그리고 자금 세탁 정황도 있어. 동철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내 분야였잖아. 금융감독원에서. 박 기자는 USB를 받아들었죠. 선배님, 이거 사실이면 엄청난 특종인데요. 사실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근데 왜 이걸 저한테? 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 하지만 그보다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활개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야.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취재해 볼게요. 고맙네. 그런데 선배님, 응? 혹시 이 회사와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건가요? 동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딸이 이 집안 며느리야. 박 기자의 눈이 커졌죠. 네. 그리고 내 딸이 그 집안에서 당한 일들. 말하기도 힘들 정도야. 선배님,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동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 기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선배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탁하네. 두 사람은 일어났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기다릴게. 카페를 나온 동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정의를 세워줄게. 동철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민우가 장인이 아직도 연락 안 오네. 괜찮을 겁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주도 못 보고. 어머니,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민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죠. 설마 뭘 하려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명숙은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5일 후 동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배님, 박 기자입니다. 어떻게 됐나? 선배님이 주신 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불법이에요. 동철의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내일 아침 일면에 냅니다. 고맙네. 폭풍 몰아칠 겁니다. 각오하세요. 알아. 그게 목적이니까. 전화를 끄는 동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회장 박재훈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대성건설 페이퍼 컴퍼니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3년간 200억대 불법 거래 정황. 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신문 봐. 명숙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을 본 순간 비명을 질렀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당신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박재훈이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민욱도 기사를 봤습니다. 대성건설 주가 폭락, 금융당국 압수수색 예고, 검찰 수사 착수. 민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병원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대성건설 사위래. 완전 큰일 났네. 민욱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회장실. 박재우는 변호사와 긴급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최악의 경우 구속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박재훈의 손이 책상을 쳤죠.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뭐? 박재훈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층 로비.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서 있었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사관들이 회장실로 향했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이력서 다시 써야 하나? 같은 시각. 동철의 집. 지연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금감원 압수수색. 주가 30% 폭락. 아빠, 이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랐지? 동철이 옆에 앉았죠. 아빠가 한 거야? 응.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왔죠. 검찰, 회장 소환 검토, 투자자들 집단 소송, 거래처들 계약 해지. 오후 3시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철이었죠. 여보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나 동철입니다. 사돈 어른, 혹시 뉴스 보셨죠? 제가 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 대가를 치러야죠. 명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았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내 딸이 병원에서 맞을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사돈 어른, 그리고 지연이 이혼 절차 밟을 겁니다. 협조하십시오. 이혼이요? 아기는 어쩌고요? 아기는 지연이가 키웁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날 저녁 민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명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욱아, 장인이 다 한 거래. 네. 민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말도 안 돼. 그리고 이혼한대. 민욱의 목소리가 커졌죠. 뭐라고요? 민욱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갔죠. 받지 않네. 민욱아, 우리 어떡해. 명숙이 울먹였습니다. 민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회사, 명예, 가족, 이게 다 장인 때문이야. 민욱이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라는 걸. 동철의 집 서재. 동철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 공문서가 떠 있었죠. 대성건설 회계장부 제출 요청. 박재훈 회장 참고인 조사 예정. 동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눈빛은 확고했죠. 내 딸을 울린 데가 제대로 치르게 해주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였죠. 앞으로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명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뉴스를 계속 확인했죠. 대성건설 주가 하한가, 임직원들 집단 사직 움직임, 채권은행 대출 회수 검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욱도 마찬가지였죠. 병원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VIP 이사직 박탈 검토,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를 찔렀습니다. 완전히 끝났네.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민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동철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2주일 후 검찰청 조사실, 박재훈이 조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거래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재훈은 땀을 흘렸죠. 그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요? 실체도 없는 회사에 200억을 보냈는데요. 그건 박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죠.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 사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죠. 잠깐만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회사를 생각하셔야죠.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결국 만장일치였죠. 박재훈 회장 사퇴 안건 가결됐습니다. 명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민욱은 병원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민욱 이사님, 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VIP 이사직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욱의 얼굴이 굳었죠. 가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원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원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욱은 원장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동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VIP 이사까지 박탈당했대. 민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다 장인 때문이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젠장. 일주일 후 법원 지연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동철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죠. 맞은편에는 민욱과 명숙 그리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죠.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산 당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민욱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폭행이 아니라 단순 접촉이었습니다. 단순 접촉이라고요? 지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의 타박상이. 재판장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욱은 고개를 숙였죠. 그건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한 겁니다. 훈육이라고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산모를 폭행한 게 훈육입니까? 명숙은 말문이 막혔죠. 그리고 피고는 침대를 발로 찬 사실도 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병원 CCTV 영상 사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재판장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욱이 침대를 걷어차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재판장님, 저는 민욱은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덮었죠.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동철과 함께 법정을 나왔죠. 복도에서 명숙이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명숙이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동철이 막아섰죠. 손대지 마십시오. 사돈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회사도 망하고 민욱이도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이요. 손주라도 생각해서. 손주는 지연이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필요 없어요. 동철은 지연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명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어떻게 엘리베이터 안. 지연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지연아. 동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리고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야. 동철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저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군가는 막아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빠. 뭘? 당연한 거지. 동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죠. 이틀 후, 검찰은 박재훈을 구속했습니다. 뉴스가 터졌죠. 대성건설 회장 구속, 횡령 배임 혐의 인정, 추가 수사 진행 중. 명숙은 텔레비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가족. 민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머니, 민욱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패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명숙이 물었습니다. 민욱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소파에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철의 집. 지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지연이 속삭였습니다. 동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면 판결 나온다. 응, 아빠. 이혼 확정되면 넌 자유야.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빠가 아니었으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동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죠.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2주일 후, 법원 대법정,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지연은 동철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죠. 맞은편에는 민욱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죠. 피고 민욱은 원고 지연에게 출산 당일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산후조리 기간 중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쿵! 재판장이 망치를 내렸죠. 친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피고가 월 3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철이 딸의 손을 꼭 잡았죠. 끝났어, 지연아. 민욱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지연과 동철.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지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동철이 딸을 막아섰습니다. 제 딸은 지금 인터뷰할 상황이 아닙니다. 동철은 지연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주차장에서 차에 탄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진짜 끝난 거야? 응. 이제 넌 자유야. 동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 명숙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치소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박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죠. 힘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실형 5년이래.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안해. 정말. 전화가 끊겼죠. 명숙은 텅 빈 회장실에서 흐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욱은 병원 인사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민욱 선생님, VIP 이사직은 공식 박탈됩니다. 네. 민욱은 고개를 숙였죠. 일반 의사로 재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욱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완전히 추락했네. 자업자득이지. 민욱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동철의 집. 지연은 거실에서 아기와 놀고 있었습니다. 까꿍. 아기가 깔깔 웃었죠. 동철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지연아, 커피. 고마워, 아빠.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생기가 돌아온 것이죠. 아빠, 나 다음 달부터 일 시작하려고. 어디서? 온라인 마케팅 회사. 재택근무 가능한 곳이야. 좋은 생각이야. 동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야. 지연이 아기를 안았죠. 아가야, 엄마랑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자. 아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그날 오후, 동철은 박 기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대성건설 회장 5년 실형 확정됐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선배님 덕분에 큰 비리를 잡았습니다. 정의가 이긴 거지. 동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지연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빠, 밥 먹자. 동철이 나왔죠. 식탁에는 3인분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철과 지연 그리고 아기.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말했죠. 밥을 먹으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로. 당연한 거야. 동철이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죠. 이 아이가 커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해줄 거야. 지연이 웃었습니다. 밝고 환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아기를 재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의에게, 용기를 낸 자신에게. 멀리서 명숙과 민욱은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교만의 대가였죠. 동철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딸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 지연아. 동철이 속삭였죠.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고요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지연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아기는 돌을 맞이했죠. 동철의 집 거실에서 작은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커라. 동철이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아기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어머, 가수 되겠네.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철이 손주를 안고 춤을 췄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의 새로운 인생도.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아기가 돌을 맞았다. 행복했다. 아빠 덕분에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다. 나와 내 아기, 그리고 아빠. 우리 셋이면 충분하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기를 바라봤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가. 멀리 어딘가에서 명숙은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욱은 작은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동철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죠. 지연아, 행복해라.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이겼습니다. 사랑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이겼습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날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